주류가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싶어.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이 의미가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니어분들의 그 몸과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되면서 시니어 주거 문제가 심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좀 일단 살기가 편해야 되는데 이게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 이 사지를 펴기도 쉽고 몸도 구부리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편 이런 거는 감내를 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점점 해서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되면 몸을 구부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코드를 꽂는 그 위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주택 가보면 한 바닥에서 한 요 정도? 요 위치에 있어요. 못생겼으니까. 근데 그거를 시니어들이 전기를 한번 구부리려면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꽂아야 되고 또 이게 눈도 노화되니까 그 구멍이 잘 안 보여서 몇 번 하시다가 넘어지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너무 작은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왜냐하면 인구의 주류가 바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설계에 어느 쪽에 반영되나요? 설계 반영되나요? 설계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건축 설계에서 건축 설계. 이제 표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구가 좀 이렇게 가려지고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예쁘지 않은 곳이라고 바닥에서 생각을 뭐 하는데. 이를테면 30cm 정도 높게 보통 설계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 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해요. 예.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렇게 구부렸다 일어나면 약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요. 몸에 예. 그런 게 오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잘못하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저는 샤워하고 나오다가 좀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욕조 턱을 넘는 것들이 네,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걸렸어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제가 발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앞으로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 있고 네. 또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몸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옛날 같지 않게 미세하게 조금씩 이게 오류가 생기는구나. 미끄러진다든지 또 몸이 반응을 빨리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콘센트 하나라도 네네. 동작에 따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를 예. 깊이 해야 된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집이 어떻든 간에 적응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가구 배치 좀 하고 이러면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0대, 70대, 80대 넘어가다 보면 그 모든 게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휠체어 잘 아시겠지만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휠체어 사이즈가요 특히 실내에서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방문마다 턱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턱은 턱은 없지만 없어졌죠. 예. 각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장벽인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아버지 계실 때 중문을 못 달았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중문을 달았다가 119 앰뷸런스 같은 게 왔을 때 침대, 이동 침대가 걸리면 대형 사고라서 그런 거를 못 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만드실 때 그거를 그 사이즈를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중문을 이렇게 닫고 가능한데 그런 문제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작은 집으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은 좀 사이즈가 확보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네네. 있어야 되고 네네. 또 우리 모두가 지금은 다 건강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사고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누가 장애가 있던 아프던 건강하던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유니버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외국처럼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 포럼에서 하셔도 좋은데 그런 일반 주택을 70대, 80대, 90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가서 체험단이 가서 그냥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도 있죠. 그리고 노인 고령 친화 주택이라고 하는 그 근데- 가이드도 있는데 근데 그건 네. 고령 친화 주택이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서 대부분 그러거든요. 시니어들이 난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근데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그 집이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살고 싶어. 그러면 설계하시는 입장에서 음. 그런 분들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지 않으세요? 있죠. 있고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 공간이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네, 되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해서 네, 네, 좁게 하고 네, 이제 좁게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작은 집을 하면서도 네, 네. 공간 자체를 아주 작게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음,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적인 집. 네네. 음. 그걸 바꿀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이게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장수명 주택이라고 제가 알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네. 전문용어로 장수용 주택을 어. 합니다. 한참 그게 뜨다가 또 조용히 예. 되고 근데 그게 앞으로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주택에 네. 그러니까 꼭 뭐 시니어용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된다면 그럼, 네. 그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정주권이 음.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 이제 지금 정책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지만 그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가 이제 소득에 따라서 또 이제 고소득이야 이제 알아서 새로운 데 짓고 가고 하겠지만 근데 어떠셔요? 그 고소득층이라고 그 집을 막 새롭게 막 갖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네. 비싼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이 꼭 그렇게 기능적이지는 그렇죠. 않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높은 샹델리, 뭐 천정이 높고 샹델리가 달려있고 이런 쪽의 고급이지 그 집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주택 개조를 하시는 그런 분을 보셨어요?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제가 있대요? 아는 굉장히 좀 부유하신 분인데 이제 수명, 그러니까 질병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할까, 음악 병동 같은 거까지 필요하신 상황이 되니까 아예 돈이 집으로. 워낙 많으시니까 집에다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설치하셔가지고 간병을 하고 조금 더 사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케어를 하다가 느낀 건데 뭐냐면 이 가전들이 기계가 아니고요. 나의 도움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탁기가 없으면 내가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가 해주니까 고맙고 또 뭐 식기세척기가 내가 설거지 하려면 막 힘든데 해주니까 고맙고 그런 그러니까 나의 부하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점점 내 몸이 육체가 예전 같지 않을 때는 그런 기계들의 이 제론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서 하면 내가 자립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개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집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는 회장님께서 저런 테크놀로지 쪽에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건축 쪽의 제런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 네. 뭐 일반 저런 쪽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전이나 뭐 기계나 뭐 이런 쪽에 많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주택 개조도 한번 같이 연구한 적이 있긴 한데 결국은 집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가변형이 되고 뭔가 돼야지
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네. 제가 언젠가 노인복지관에 앉아 있는데요. 일을 보러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여성 노인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아주 정말 저도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세탁기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 한 분이. 그런 예, 얘기를 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야 모르지 외국 사람이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싶어. 예. 편해서. 너무 어, 고마워. 음, 누구보다도 자식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를 매일 해주니까 그래 너는 그게 세탁기야 나는 전자레인지야 하면서 본인들이 재밌는 얘기네. 좋아하는 그런 기계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 이제 거예요. 좀 있으면 식기세척기 나오겠네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저는 약간 우리 포럼에서도 네. 시니어들한테 정말 유용한 가전 그거를 좀 제시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세탁기는 좀 큰 거 좋고 기능성이 있는 거를 해야 된다라던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그 로봇 청소기 그 녀석도 아주 선풍적인 특히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도우미가 오시던 집들에 도우미들이 못 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계를 외면하셨던 분들도 먼지는 쌓여가고 방법이 없으니까 로봇 청소기를 들이셨단 말이죠. 다 별명이 있어요. 효돌이, 예쁜이, 똘똘이. 네. 그런데 그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기에는 힘든 맞아. 거야. 그러니까 먼지 갈고 이런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봇 청소기 업계들도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데크 같은 거를 해서 좀 쉽게 먼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애초에 집을 젊었을 때부터 습관이 되면 나는 젊었을 때도 집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이 많은 부하들이 있으니까 나는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하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술의 힘으로 그들을 다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조화롭게 있으면 네. 좋겠죠. 그죠?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콘센트 위치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노인들의 행동 어떤 패턴이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실제 정확하게 적용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과거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가전제품 회사에서 세탁기를 작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사업이 망한 거죠. 그렇지 않죠. 빨래도 당연히 이불도 빨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불도 빨아야 되고 네. 또 1인 가구라고 해서 뭐 세탁기를 매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확하게 이를테면 필요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시니어 주택도 네. 그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양식에 따라서 자기 네. 마음에 따라서 그런 거고 네. 청소도 우리는 박박 밀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럴 그럼요. 필요가 없는 물걸레 청소기 너무 그런 좋아요. 거. 네. 이게 그런 생활 양식 문화 이게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도 이제는 많이 네.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쉽게 콘센트를 빼고 놀 수 있는 네. 그걸 하는 업체를 봤었는데 네.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시는 홍보가 안 거죠.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이 네.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데 보면 사실은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네. 정해진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큰 틈에서만 가지 그 세밀한 데서는 자기네 그 경제적인 측에서만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도 계시고 뭐 완전히 그 요양 단계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그런데 네. 그런 건강 노화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집이 계속해서 변해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면 최소한 15년? 몇 년 동안 살았죠? 최소한 10년 15년 살았나? 10년? 한 집에서? 예. 뭐 시댁 어른들하고. 예. 근데 노인이 되면서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시니어 단계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그런가요? 그 한 10년 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뭐 그건 작은 집이라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기 집이 아니고 임대면 그런 문제들은 임대면은 이제 조건이 되겠지만 네네. 이제 자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직장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꾸 이제 늘려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더 선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또 새로 지은 새 집으로 또 이사를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문화가 조금 많이 없어졌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24층 아파트 고층인데 아마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서너 집 빼고는 우리 사는 데서 네네. 저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냉장고를 23년 만에 어머나. 바꿨는데 네네. 23년 전에 제가 입주를 했어요. 아직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네.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를 케어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거든요.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집이 너무 작으면 힘들겠구나.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밖에 나가시지를 못하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도 계속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작으면 둘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너무 물리적으로 작은 집보다도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조금 공간이 있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쭉 한 9년 동안 살면서 한 그 마지막 1년 반은 좀 많이 힘드셨어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휠체어에만 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밖에 나가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해주는 거는 실내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바깥을 내다보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버리면 정말 감옥에 갇힌 거, 세 사람이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서 예를 그렇죠. 들면.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공용 공간이 같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도 예. 다니고 이렇게 된다면 좀 네, 좋겠지만 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분이 다니시는 거를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서 네네. 그런 거를 좀 더 네,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좀 공간에 대한 거는 네.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된다. 그죠? 네, 자기 자기만의 꾸미고 이러는 예, 것도 어느 정도 예, 있어야 되고 네네. 자기만의 조용히 명상하고 네. 공부할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독립된 그죠? 네. 뭐 그런 공간은 뭐 15평 정도 된다 치고 말씀하신 지금 공용 공간 말씀하셨는데 공유 공간이죠.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나 네. 코하우징처럼 네네. 독립된 공간들은 다 있고 거기는 이제 사적인 공간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공유 공간을 좀 내가 만약에 15평 집을 갖고자 하면 12평만 갖고 3평은 공유 공간을 내놓으면 만약 20가구가 모여 산다면 3평씩 20가구니까 60평이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는 공유 공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내 집은 12평이지만 네. 12평 더하기 플러스 60평 60평을 하면 사는 거가 그렇게 되는 되는 거지. 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위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아직도 여전히 아파트 문화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도 있을 수 있고 시골의 그 마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형태별로 다 공용 공간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새로 만드는 거는 다 가능하겠지만 네. 기존에 있는 집들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독주택이다. 네. 그러면 홀로 계신 분들이 단독주택에 모여서 몇 분이 만약 뜻이 맞으면 방 하나씩은 내 방이고 거실이나 주방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또 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세대 다가구도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은 있지만 1층에 있는 방들은 공유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교류할 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위에 층은 뭐 개별 공간으로 자유 공간으로 쓰고 근데 그러면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않을까요? 있어야죠. 네. 엘리베이터는 뭐 네.
현재 이제 4층 정도면 있는데도 많이 있지만 네네. 없으면 그건 만들어야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왜냐하면 있어야죠.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음.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시니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분들이 단독주택에 살았단 말이죠. 대부분 2층 집이잖아요. 물론 이제 잘 사는 집은 3층도 있지만. 근데 1층은 공유 1층을 못 쓰는 공간이고, 거죠. 예, 못 올라가셔가지고 맞아요. 1층에 서재로 했던 공간을 개조해갖고 사시고 막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새로운 집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단층집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애를 입을 때까지를 생각을 해서 그 개별 공간은 문이 없는 거예요. 각도를 줘가지고 안 보이게만 해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도 얼마든지 화장실도 네, 갔다가 네. 침실도 네. 갔다가 자기만의 섹션은 그렇게 하고 공유 공간에서는 이제 문 같은 거를 자동문이나 이런 걸 열 수 있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층을 짓거나 아니면 2층 집이라도 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이분이 돌아다닐 수 있게 자유롭게 그런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니어를 생각한다면 이제 전층에 엘리베이터 없이는 앞으로는 물론입니다. 안 되지 그렇게 돼야 않을까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니어들이 큰 공간은 필요 없는데 그러나 그 연로해져서 요양 상황이 가고 그러면은 또 커져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재가해서 돌아가실 정도 뭐다 위중하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한다 네, 할 네. 경우에는 좀 더 공간이 좀 있어야 줘야 되는데 네. 그 공용 공간이 있고 사적 공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용 공간에서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햇빛도 쐬고 그죠? 뭐 네. 서로 담화도 하고 네, 뭐 그러면 그러한, 좋겠지만 네. 최소한의 어떤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렇죠. 네. 공간이라도 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넓게 떨어져 있고 미국은 또 넓게 떨어져 있잖아요. 땅도 넓고. 그죠? 실은 그렇게 모여 있는 데가 요양원이기도 하고 실버타운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하긴 하거든요. 기존의 집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도 쉐어하우스 코하우징을 그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네. 가장 문제를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파트든 개별 주호에서 나는 끝까지 살겠다는 사람은 거기 살면 돼요. 거기 살면 되고 그게 제일 편리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집이 똑똑해져서 그럼요. 나를 좀 우리 그럼요. 가족을 도와줘서 그게 제일 답이죠. 그게 그게 모두가 답이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살겠다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게 그다음에, 답이에요. 또 이렇게 나는 모여서 살면서 다른 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 교류하고 또 뭐 정말 나이 들어서 노노케어도 하고 그렇죠. 한 발 양보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정도 나는 네. 할 자신이 있다. 어. 그런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살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모두 이렇게 통합할 수는 없고 네. 그러나 그 어느 곳이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불편을 억지로 참고 살게 만드는 집은 그렇게는 아니. 안 되겠다는 집이 그렇게 거죠. 소통하면 안 물론 된다는 거죠.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님,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혈관성 치매이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아기 같아지셔가지고 점점 아기 같아지니까 딸 손 가족이랑. 잡고는 지구 끝까지도 가셔. 그러나 혼자서 어디 가시는 거는 힘드셨죠. 네. 근데 저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제가 이제 휠체어를 찾다가 못 찾아서 목욕 의자를 개조해 휠체어형으로 된 목욕 의자를 이제 실내용 휠체어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휠체어를 쓰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의자가 없었으면 아빠가 바로 그냥 요양시설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딸이 들 수가 없으니까요, 아버지를. 근데 그 의자가 있어서 전동 침대와 함께 해서 그걸로 돌아다니고 집안에서 딸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이 게임도 했어요. 뭐 공놀이 같은 것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삶의 질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 박사님, 홍 교수님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풀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 네. 많은 기술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해결하는 그거를 그런- 젊었을 때부터 예. 조금 이렇게 젊다 하는 것은 뭐 30대를 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5, 60대 정도에는 그래서- 기술을 좀 받아들이고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집이 좀 가변적이었으면 기초부터 네네. 그런 것이 좀 됐으면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거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소득층 같으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그런 정부에 공급하는 그런 그렇죠. 네.
뭐 주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린주택? 사람들을 위해 이런 거. 복지주택 예, 관련해서 임대주택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시골에 땅 좀 줘라 우리가 그거 할 테니 공동주택 막 하고 공유주택 하고 할 테니 자문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 이제 서울 이제 이를테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에 사는 분들,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자문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공동체 관련해서는 다음 네. 챕터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